자, 2차시 두 번째 시간으로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봅시다. 자,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문제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응꼴을 사용한 거예요. 0분의 0꼴. 이거 가지고 놀아요. 응꼴. 자, x가 a로 향해 갈 때 gx분의 fx가 이 수렴하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분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특별히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하면은 이 분모가 x = a로 갈 때 gx가 뭐로 향해 간다면 0으로 향해 간다면, 극한값이 0이라면은, 자, 분모가 0으로 향해 가고 이 분수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gx가 0 이외의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면 발산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0분의 0꼴, 응꼴이 되어주면서 계산했을 때 어떤 값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함수가 수렴한다고 할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근데 우리가 수렴은 하기는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볼게요. 분자가 수렴하면 분모는 수렴할까요? 에 대한 답으로서 이 알파가 0으로 수렴한다면, 그래서 이 gx가 0으로 향해 가면 fx가 0으로 향해 가면 이 분모인 함수도 0으로 향해 가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이쪽 방향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으로 간다고 쳐봐요. 0이 아니고 5라는 값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극한값은 5분의 0이 돼서 0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가 0으로 향해 간다고 해서, 즉 분자가 0으로 향해 간다고 해서 분모가 0으로 향해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체 분수함수의 극한이 0일 경우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이 0이 아닐 때와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와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분모에서 분자 방향으로는 자명하게 성립하는데, 분자가 0으로 향해 갈 때 분모가 0으로 향해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체 극한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극한이 0으로 수렴할 때는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 분수함수의 극한이 0일 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0이 아닐 때는 사실 굉장히 자유로워요. 분모가 0으로 향해 가면 분자도 0으로 향해 가고, 분자가 0으로 향해 가면 분모도 0으로 향해 간다. 양방향이 다 오케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다면 분수함수가 수렴했네. 그리고 분모가 x가 2로 향해 갈 때 0으로 향해 갔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향해 가야만 해? 0으로 향해 가야만 해.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다양함수니까 2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말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것의 극한값이 0이어야 해. 이거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4가 0이어야 해. 따라서 이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 미정계수 이 a는 뭐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미정계수를 결정했네. 이런 문제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거 관련된 문제를 예제 3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하고. 자,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 미정계수가 몇 개 있어요? 미정계수가 하나,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고 가는 거죠. 자, 이거 분수함수 맞습니까? 이 분수함수가 수렴했네요. 그리고 이 분모가 x가 1로 향하게 할 때 분모가 0을 향했네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극한이 뭐가 돼야 돼? x = 1에서의 극한이 0이어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극한은 그냥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되죠.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0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왜 이렇게 쓰냐면 이거 집어넣으려고요. 여기다가. 우리 아직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거죠. 대입법을 쓸게요. 그러면 주어진 준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b 자리에 요걸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묶어냈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뭐로?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되고 더하면 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식을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x 빼기 1이고 인수분해 했으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약분 대입하면 a 플러스 2 그것의 극한값이 분수함수 4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2다. 그리고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ab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루트가 있으니까 뭘 하는 상황이겠어요? 이번에도 이것도 조금만 할게요. x가 1로 향해 갈 때, 얘가 분수함수가 수렴했대요. 근데 단 2가 안 주면 위험하죠. 0이 아니다라고 줬어요. 그래서 x가 1로 향해 갈 때 얘가 어디로 향하는 게 보입니까? 1로 향하면 루트 4 빼기 2니까 0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분모도 반드시 어디를 향해야 돼? 0을 향해야 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이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리미트 x 분모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분모 ax 빼기 루트 a 빼기 x 빼기 루트 x는 대입해서 루트 a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루트 a 빼기 1은 1 따라서 a는 2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2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럼 그냥 0분의 0꼴에 대한 문제죠. 그 극한값 구할 수 있죠. 그럼 b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도록 하세요.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필수 예제도 한번 봐보면은 필수 예제 이것도 일단 조금만 하다가 말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이용했어요. 자, 얘가 무한대로 향해 가죠. 근데 수렴했어요. 그럼 얘는 최고차이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세력이 같아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수렴하죠. 그리고 그 개수만 남길 거잖아요. 분모는 1이 있어요.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돼? 2가 있어야만이 극한값이 2가 되겠죠. 자, 이 1조건에서 요걸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1차항과 상수항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나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쓰면은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죠. 자, 우리 1번 조건에서 fx가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알았고 이것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가 된다라고 했죠. 분수함수의 극한이고 수렴했죠. 얘를 대입해보면 얘는 x가 3으로 갈 때 9 빼기 6 빼기 3에서 0으로 향해 가죠.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 역시 0으로 향해 가야 한다. 이게 미정계수 결정 문제죠. 그럼 우리가 딱 하면은 3, 3은 9, 2, 18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또 여기다가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대입하면은 이것이 나오게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게 돼? A 값이 결정되죠? 그럼 뭘 결정할 수 있어? B 값을 결정할 수 있죠.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도 한번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a에 가까운 모든 값 x에 대해서 먼저 fx와 gx의 관계가 보면 gx 함수가 fx보다 함수값들이 a에 가까운 근방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뭐가 돼? 크거나 같대. 그리고 이 f 함수는 어디로 수렴한대요? 알파로 수렴한대. 그리고 이 g 함수는 여기 x 빠졌네요. 뭐로 수렴한대? 이 gx도 베타로 수렴한대. 그러면 이 극한값 gx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그것의 극한값 베타는 알파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지. 이게 바로 극한값의 대소관계죠. 극한의 대소관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항상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 극한값은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fx를 1-x분의 1 얘를 fx라고 두고
1 플러스 x분의 1 얘를 gx라고 둔다면 항상 1 플러스 gx가 1 플러스 x분의 1이 1 마이너스 x분보다 크다라는 것은 맞죠? 하지만 이 f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것의 극한값은 뭐예요? 1이잖아요. 이것의 극한값은 1이잖아요. 즉 극한값은 뭐보다 gx의 극한이 fx의 극한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gx가 fx보다 크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크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함수가 3개가 있어요. 항상 x 이퀄 a에 가까운 근방에서 모든 x들이 다음 관계를 성립시켜요. 항상 h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또 gx는 fx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이 fx 가장 작은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고 가장 큰 함수값을 갖는 hx의 극한값도 알파돼요.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알파로 향해 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막 샌드위치가 된 형국이 되겠죠. 이 gx가 fx와 hx 사이에서 이런 것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본질은 뭐냐 하면 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직접 극한 계산이 어렵운 상황이에요. 이 gx라는 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이거보다 확실하게 크거나 같고 확실하게 작거나 같으면서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특별히 같게 만들 수 있는 두 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gx는 극한값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가 바로 이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이다 라는 거죠. 봅시다. 일단 간단한 예제 4번을 보면 x 이퀄 1에서의 fx의 x 이퀄 1에서 fx의 극한값을 묻고 있는데 1에서의 극한이 뭐예요? 얘는 2죠. 1에서의 극한이 뭐예요? 2예요. 그럼 이 fx는 뭔지 모르지만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2로 수렴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됐습니까? 좀 더 우리가 나가면은 자, 임의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이 관계를 따른다고 할 때요. 그때 극한값을 물어봤다. 같은 문제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를 향해 가? 2로 향해 가죠. 얘도 2로 향해 가죠. 그럼 얘는 어디? 2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